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저희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연결돼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어디에서 전화 연결하고 해주고 계신 건가요? 지금 삼척 산불 피해 현장에 들렀다가요. 예.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있습니다. 소음이 좀 있어서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소음 괜찮습니다. 이동 중에 연결 감사합니다. 일단은 산불 상황부터 여쭤봐야겠네요. 뭐 울진, 삼척 이렇게 돌아보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이 좀 어땠나요? 일단 저도 대선 과정에서 이제 계속 뉴스로 산불 상황 보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 모두 그랬듯이 안타까워서 숨이 턱 막히기도 하고 많이 걱정이 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주불은 잡힌 상황이고 가장 지금으로서 시급해 보이는 거는 집이 전소해서 사라져버린 이재민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당장의 생활은 지자체나 봉사단체 지원으로 버티고 계신데 이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불타버린 집을 다시 짓는다거나 하는 복구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상당한 보상과 지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비대위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재부에 보상 계획을 문의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재민들이 이제 각자에게 어떤 분은 집이 전부 불탄 분들, 어떤 분들은 일부 재산 손실이 있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재민 분들 각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이제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고요. 또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기부금들도 많이 답지하면 도움이 될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 전원이 3월 세비의 30%를 성금으로 전달하기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잘 강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 과천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금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이라서 지금 질문 있으면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비대위 이제 이틀 차예요. 비대위원으로 참석하실 때 이제 의원님 자체가 85년생 MZ세대다 보니까 비대위에 좀 젊은 인력들이 많이 합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의 뜻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틀째 활동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비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되는 기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실제로 작년 4.7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의원님 비롯해서 비대위 절반이 2030 세대이고요. 배재정 전 의원부터 있고 그다음에 워낙 위원장, 공동위원장 자체가 이제 박지원 추적단 불꽃 활동가시고 한데 이게 이전에 다른 비대위들하고 어쨌든 인적 구성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활동해 보시니까 실제로 좀 다르다고 느껴지셨나요? 이전에 지도부라든지 과거 비대위와 비교해 봤을 때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국회 구성이나 당 지도부는 중장년 이상의 남성 위주로 되어 왔죠. 근데 지금 어쨌든 당에는 새로움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워지고 변화하려면 같은 구성, 같은 시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다른 감수성,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도전도 하고 당의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 성별과 세대가 다양화되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30 세대가 전체 유권자 중에 30%가 넘어요. 그 비율이. 그리고 여성이 50% 가까이 되죠. 근데 정치에서 사실 2030이나 여성은 여전히 너무나 과소대표돼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소대표되어 온 새로운 목소리와 시각과 감수성을 반영해서 우리 당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젊은 세대,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비대위가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뭔가요? 일단은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성 정치라고 말하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30 여성 중심으로 당원 가입이 대선 이후에 크게 늘었다라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비대위를 보고 혹은 민주당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유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떻게 좀 이 현상을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대선 과정에서 2030 여성분들이 느낀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네.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정치인들이 젠더 갈라치기를 선거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구조적 불평등은 없다. 각자 뭐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네. 입장을 밝힌다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 자극적 보호로 주창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었는데 사실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안전해져야 되고 더 평등해져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걸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변화들이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역진적인 변화들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생각에 아마 민주당 입장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여성 관련 정책,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정책들 두려움을 느낀 여성들이 민주당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근데 당 내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선거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는 그런 후폭풍이 당연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당 안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또 반발하는 목소리까지 좀 뒤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퇴진 요구에 대해서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당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다만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뭐 일사불란한 그런 질서 정연함이 필요할 수 있고 그게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니까 비대위가 꾸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막 변화하는 꿈틀거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 문제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뭐 그냥 한번 정해졌다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다 한마음으로 가는 모습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 대립이 표출되는 게 당연하고 더 치열하게 토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견들도 그냥 그게 분란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거를 뭐 며칠 안에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 좀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초선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논의하기로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건 아닌 거군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여쭤볼 텐데, 일단 위원님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로도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비대위에서 이번 대선의 패배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부터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이제 첫 공개 회의를 했었고, 네, 그때 발언 봤습니다. 참석한 비대위원 모두가 이제 각자의 진단을 발언으로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네. 저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크게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달라지겠다고 약속도 하고 여러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변화와 노력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요. 그 실망의 내용은 국민들이 이제 촛불 이후에 민주당에 건 기대가 굉장히 크셨는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에 야당일 때 비판해 왔던 모습들을 답습하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야당일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문제들, 성비위라거나 부동산 투기라거나 자녀 비리라거나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여당이 된 이후에 우리 진영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걸 감싸거나 반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고요. 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을 먼저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 자신도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들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달라지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으로도 그렇고. 근데 아마도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확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댓글로 차차님이 지방선거에서 젊은 세대가 얼마나 진출할지가 정치적 상징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도 하시는데, 자, 지방선거 공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여성 청년의 등용을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6월 지방선거 공천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논의가 오가고 있나요? 일단 아직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비대위가 지금 활동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 우리 당에 당규가 있는데요. 그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예컨대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청년을 20% 이상,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30% 이상, 이런 류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거의 그냥 권고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 당규는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공천에서 적어도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지난 1월에 그 송영길 전 당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청년을 30% 공천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2030 정당이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2030 세대를 적극 제거, 발굴하고 선거에 나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이 약속이 폐기되거나 유야무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안 그런 되겠죠. 부분, 관철에 나가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혁신 공천의 하나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 댓글 중에 한 분이 민주당은 육아 문제에 집중하면 지지받을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네. 인플레이션님이 민주당 국민은 위대합니다. 분발하세요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여러 유권자들 의견 수렴해 주시면서 또 공천과 이런저런 정책 준비해 주시죠. 의원님, 오늘 이동 중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네, 실망시켜드린 부분 죄송하고 앞으로 더 분발하는 민주당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